7월 18일 목요일 탑10 뉴스입니다. 첫 뉴스는 좋은 소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원전 최강자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000메가와트급 원전 최대 4기를 짓고 공사 규모는 최소 24조 원 이상입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의 쾌거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은 방송사법 입법 강행을 멈춰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게도 공영방송이사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 파행 운영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과 함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배신자, 수박 의장 같은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CIA 출신 대북 전문가 수미테리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부를 돕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명품 선물과 연구자금을 받았다면서 연방검찰이 증거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든이 코로나 확진으로 라스베이거스 유세를 불참했습니다. 바이든은 대선 완주를 계속 피력하고 있지만 트럼프 피격 이후 주춤했던 당내 사퇴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65%가 후보 사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폭우를 이용해 나뭇잎 지뢰를 흘려보낼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에 수만 발의 지뢰를 매설했는데 나뭇잎처럼 생겨 육안으로 식별이 쉽지 않은 나뭇잎 지뢰도 있다고 합니다. 대북전단의 반발에 최근 김여정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전문의 이탈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10곳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한 곳에서 평균 하루 150에서 200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받는데 운영 중단 시 해당 권역 환자들은 위급시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중국 플랫폼 판매 제품 330건을 검사한 결과 중국의 대표적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에서 국내 기준치를 3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팔리는 화장품과 그릇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한국의 부자 1200명이 해외로 이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큰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인데 모두 개인소득세나 상속세가 없거나 세부담이 크게 낮은 나라들입니다. 상속세 등에 대한 전반적 개편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의 5건 중 1건이 젠더폭력이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처음 조사한 집계에서 지난해 764건 중 147건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처럼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가 발단이 돼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강영환 탑10 뉴스였습니다. 매일매일 10개의 뉴스를 엄선해서 방송하는 강영환의 탑10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